도도시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상식인의 관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 3년은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와 산업의 붕괴, 민주주의 파괴, 그리고 헌법 파괴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3년을 잘 정리하고 글자 그대로 결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내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윤석열 정권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계엄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결위 결산에서 윤석열 정권의 결산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가 운영을 했는지, 예산 운영을 했는지 그 일각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정 최고 책임자는 형식상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나 실제 대통령은 김건희 씨였다는 것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관료들 사이에서 윤석열은 V1, 김건희는 V2가 아니라 V1보다 높은 V0로 불렸습니다. 이건 가십거리가 아니라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 인사, 예산 운영과 관련된 심각한 사태입니다. 대통령실의 실세들은 대통령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 때 김건희용을 한부더 인쇄하고 부처의 김건희의 인사 지시 등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은 그때 대체 뭐하고 있었는가?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먹었는가? 대통령 관저에 1톤 화물 탑차로 소주 맥주를 가득 담아서 매주 배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퍼마시고 제 시간에 출근했을 리가 없습니다. 한 언론이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6일까지 순방 기간을 제외한 18일 동안 오전 9시 출근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그랬더니 출근 시간 9시를 지킨 날짜가 딱 이틀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소 3차례는 가짜 출근 차량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었고 12월 3일 계엄을 준비하던 시기에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다른 시기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윤 어게인을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술을 먹고 있을 때 김건희는 무엇을 했는가? 국정에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법 국정 개입자의 사고는 또 누가 장악하고 있었는가? 2023년 7월에서 9월 통화 내역이 밝혀졌습니다. 김건희 씨가 관상가이자 풍수지리사인 백모 씨와 13차례 총 4시간 26분 동안 통화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시점은 해외 순방 직전이거나 그 기간입니다. 국가 의사결정이 역술과 풍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같은 3년 동안 나라가 이만큼이라도 버틴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씨의 정부 인사와 예산에 대한 개입은 고난 없는 자의 범법행위입니다. 하루 종일 밝혀도 부족한 사례들 가운데 간략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KTV가 부산의 엑스포 유치기원 국악 공연을 녹화하면서 김건희 씨가 행정관들을 데리고 황제 관람을 했다는 것은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일이 만약 민주당 정권에서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김건희 쪽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거짓말로 일관했고 당시에 잘도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나중에 KTV 사장은 국힘당에서 총선 때 수도권 전략공천을 받았고 KTV 방송기획관은 대통령실 홍보기획 비서관이 됐습니다. 김건희 씨를 도운 대통령실 행정관은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이사장이 됐습니다. 당시 행사비는 쪼개기 발주를 했습니다. 쪼개기 발주는 김건희 씨 소록도 방문에 맞춰 KTV가 급조한 음악회에서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의 향기가 진하게 배어있다는 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24년부터 28년까지 7천억 원에서 8천억 원 규모로 잡혀 있어서 예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타 면제를 받는데 며칠이 걸린지 아십니까?
보통 빨라야 1년인데 4일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정권 예산 편성에서 가장 부실한 사례입니다. 시간상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대협력기금 차관 지원 한도액이 기존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대폭 증액된 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개발사업비 증액의 배경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통일교의 청탁이 있었고 건진법사 전성배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백 선물 전달이 있었습니다. 국민 혈세가 쌈짓돈처럼 쓰였습니다. 이런 정권인데 내란 세력은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칩니다. 김건희 씨는 최근에 또 하나의 더 중대한 범죄 혐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때 일어났던 정치 테러 사건,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사건의 배후 의혹입니다. 최근 한 방송은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과 밀접한 관계로 알려져 있는 김충식 씨의 동거녀 K씨가 한 증언을 폭로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건희가 이재명을 죽이기에 사람을 모집했다. 김건희 씨는 국정원장 법률특보인 김상민 특보를 경남 창원 의천구 국회의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선 바 있습니다. 이 김상민 특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3일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 제목이 커터칼 암살 미수 사건입니다. 저기 야당 대표 커터칼 살인 미수 사건 테러 해당 여부, 바로 저 자료입니다. 박선원 의원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커터칼을 볼까요? 예,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18cm 밑에 잘 가른 양날 칼입니다. 원래 저 개조전 테러 흉기였는데 저걸 양날을 갈아서 전혀 다른 칼로 만들었습니다. 저 칼이 커터칼 아닌 거 아이들도 다 알겠습니다. 김상민 특보는 보고서에서 테러가 아니다. 테러라 해도 법적인 수단 결과가 달라질 것이 없어서 테러를 적용할 실익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문건을 근거로 국정원은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에 테러 미지정으로 보고하고 대테러 합동조사팀 가동이 불필요하다는 취지를 구두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자, 4월 3일이면 어떤 날입니까? 윤석열 탄핵 하루 전입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서 테러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을까요? 윤석열이 탄핵되고 정권이 바뀌어서 수사가 시작될 것에 대비해 테러가 아닌 사건으로 규정해 두려는 속셈 아니었겠습니까? 김상민이 이토록 무리해서 무리한 보고서로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김건희는 또 왜 그렇게 김상민을 챙겼겠습니까? 국정원은 김상민 특보는 전 원장의 자문력에 불과해서 국정원 공식 법적 판단이나 입장을 대변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인사가 작성한 문건을 근거로 테러 미지정으로 보고됐는지 그 과정의 적법성, 책임, 지시선, 승인선 전반을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린 것은 아직도 대한민국에 윤석열, 김건희 공동 정권을 어게인하자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인의 눈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상식을 거부하는 세력이 여전히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님, 국정이 이런 식으로 운영됐다는 것이 정말 회개하고 참으로 황당합니다.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이 더 뚜렷해진다고 보는데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정치 테러 사건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충실하게 밝혀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구윤철 부총리님, 나라 돈이 이런 식으로 쓰였다는 것 믿겨지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신뢰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국가가 그야말로 멀쩡한 분들이 모여서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총리님의 좀 명확한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 국가의 예산은 국민의 낸 세금이기 때문에 진짜 한 푼이라도 투명하고 또 이 그 고객에 맞게 사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상식인의 말씀인데 그 상식이 지난 3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과 다시 한번 공유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당시 박홍근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특정 정부의 주장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입니다. 또 그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당시에 구체적 적용 대상을 놓고 이견이 있어서 실행은 안 됐었는데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을 넘어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다시 추진해야 할 시점인데요. 이 임기 일치는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야의 정쟁 사안이 아니고 국가 경영과 국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돼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 자리가 정치적 전리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관과 관련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사가 임명되어야 공공기관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님,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도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법안들이 제출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상호 정무수석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차기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유불리가 갈릴 수 있는데 사실 이 법안의 통과는 윤석열 정부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의 이재명 정부의 오히려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것은 야당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일관되게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 1년 차에 제가 야당 대표로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 도움이 되는 거죠.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을 임기를 해촉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였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게 당을 불문하고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일인데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이번 국회에서 의논해 주시면 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불일치돼서 생기는 갈등 혹은 비효율을 정리해야 됩니다. 예. 재판에서 모호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런 법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국가적 이슈에서 여야의 논란이 있을 때에는 국민의 이익으로라는 기준이 저는 관철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한수원의 황주호 사장이 임기가 8월 19일로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황주호 사장이 지난 체코 원전 계약을 앞두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협의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계약 내용을 이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의 치적 홍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말려서 무려 50년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 국익을 해치는 매국 계약, 거의 식민지 계약 같은 계약을 했는데요. 지금 이미 8월 19일로 임기가 만료됐습니다마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임무를 계속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정무수석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한미 간의 이 정상회담 과정에서 조금 더 같이 이 논의해야 될 내용들이 아직 남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거치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체코에 이어서 그 이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아직은 이분이 좀 더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저는 직무정지라는 형식으로 물어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기부 장관님, 예, 계십니까? 있습니다. 예.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있었죠.
예, 이때 윤석열 대통령은 위원회가 구성된 첫 회의만 참석하고 한 번도 참석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 번 참석해서 딱 2번 위원회가 열리고 말았습니다. 뭐 그 결과로 AI의 발전은 오직 민간의 창의에 의해서만 사실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AI 위원회 지금 구성을 새롭게 하고 계시죠? 네, 9월 초에 국가 AI 전략위원회로 개편돼서 시작을 합니다. 예,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통령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장님으로 그리고 부위원장으로 지금 그 정부위원 그리고 민간위원이 부위원장을 맡아서 전체 구성을 하게 됩니다. 예, 국가가 위원회를 만드는데 여기 계신 우리 국무위원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회가 굉장히 형식적인 것이 될 수 있는데 국가 AI 전략위원회만큼은 실제로 일하는 그런 위원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무총리님께 여쭤야 될 것 같은데요. 광주의 경우에 AI 선도도시를 일찌감치 표명하고 AI 중심의 산업 국가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 이미 거의 끝났고요. 내년부터 이제 AX 실증밸리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AI 컴퓨팅 센터 유치를 지금 위해서 뛰고 있는데 실제로 AI 모빌리티 국가 시범 도시가 되려면 국가 컴퓨팅 센터가 한 곳에 같이 있음으로써 집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총리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죠. 예, 그 국가 컴퓨팅 센터와 함께 AX 실증밸리 조성 사업을 지금 광주가 AI 선도 도시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컴퓨팅 센터가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는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GPU 아마 뭐 한 1조 2천억 정도 투자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곳이 사실 경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진욱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광주의 AI 그 선도 지역으로 시작되는 과정부터 제가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AI 그 발전을 위해서 GPU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것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광주 시장님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일이 충분히 진행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